안녕하세요. 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계청에 근무하는 세무 7급 김승환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Q&A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좀 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상, 분량상 못 전해드린 내용이 있어서 제 수험생활을 한번 공유해드림으로써 지금 수험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좀 더 화이팅과 용기를 불어드리고자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제가 대학 전공을 좀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29대 중퇴를 하게 됐는데 뭐랄까 하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공무원을 해볼까라는 그런 호기심? 그렇게 해서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제가 서울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향은 여수, 부모님 여수 계시지만은 제가 부모님한테 민폐를 끼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서 수험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노량진에 입당하게 됐죠. 제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63빌딩을 많이 동경했는데 꿈에 그리던 63빌딩을 내 실물로 보면서 공무원의 그 수험생활을 1년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공무원을 해볼까라는 그런 심정에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책도 많이 사면 될 것 같아가지고 기본 교재도 유명한 강사도 이것저것 돈 되는 대로 좀 막 사고,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인터넷 강의도 잘 들어야 되니까 고시원 알아볼 때 고시원 생활할 때도 인터넷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거 좀 더 잘 되는지 그런 거에 좀 능력을 들여보고 살짝 좀 건너뛴 수험생활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수험생활을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2년차 공무원 하게 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그래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겠구나 생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벌리지 말고 내가 벌어서 하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노량진가 식당에서 뷔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수험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삼식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알바비 나오니까 알바비 나오는 거로 숙박비라든가 그냥 교재비 그런 게 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는 커버가 되다 보니까 돈 좀 벌리니까 안정적으로 수험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전에 돌입을 했죠. 당연히 그때도 9급은 떨어졌으니까 허황된 꿈을 갖고 9급은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7급을 도전하자. 7급 책 몇 번을 다 사고 7급도 한번 도전해보니까 떨어졌죠. 7급은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난 세무직이니까 세무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무사도 떨어지고 제 방 책장에는 거의 중고서점을 내놔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책이 많이 꽂아져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좀 많이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2, 3년 차면은 30대고 뭔가 좀 철이 들었어야 하는 건데 공무원 수험 생활하면서 제일 제가 좀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공무원을 좀 많이 수험 생활을 좀 지체됐고 그때마다 친했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제 스스로가 제 모습을 좀 부끄러워해서인지 야 나 이번에 결혼해 이번에 와야지 하면 내가 좀 그래서 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안 가다 보니까 친구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점점 저 혼자만의 그런 세상에 좀 갇혀있게 됐죠. 공무원 4년차에 접어들 때도 뭔가 조금 금전적으로 압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활비만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노량진에서 생활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래도 공무원 수험생활은 조금 아쉬우니까 뭔가 좀 더 해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좀 생활비 쪽에 좀 더 매달리게 됐어요.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고 일하는 알바하는 그런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내가 공무원을 노량진을 알바로 하는지 수험생활 공부하러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공무원 4년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제가 미안해서라도 좀 연락이 좀 가족이랑 뜸했는데
아버지가 너 모든 걸 덮어줄 테니까,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까 여수에서 다시 시작하자. 제가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7급 수험서, 9급 수험서, 세무사 수험서 그 책장에 빼곡한 걸 다 처분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있어서 각 과목별로 몇 권만 좀 챙겨들고 이제 집에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좀 이제 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적고 너의 앞길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직업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보험 설계사 오리엔테이션도 참가하게 되고 공장도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나도 이제 뭐 이래저래 아르바이트 생활 많이 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게 뭐 쉽겠어라고 그렇게 좀 쉽게 모든 걸 쉽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험 설계사 OT 갈 때도 이제 거의 다 거기는 이제 OT는 거의 다 이제 50대, 40대 아줌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30대 청년으로 혼자 딱 있는 거예요. 네, 쉬는 시간에 아주머니들이 한 명 오셔가지고 총각은 이 나이에 벌써 뭐하러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제 저한테 물으셨을 때 잠깐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나마 그때 좀 느꼈죠. 네, 지금 보험사 OT는 그만두고 이제 공장에 근무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생산 제조 공장이 많아서 바로바로 취업은 할 수 있어요. 이제 3교대 근무라든가 이제 교대 근무가 힘들어서 그러지. 근데 저도 공장 그냥 일할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공장에 이제 근무하게 되니까 그 환경이 제가 생각했던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그 빌딩만한 공장에 소음이라든가 이게 막 터지는데, 내가 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은 몇십 명이라든가 다칠 수 있고 이 기계가 이 뭐 제품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원래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기계라든가 공장 생활에 조금 익숙한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머리가 30대에 어느 정도 좀 성숙한 커버리 입장에서 이거를 막상 처음부터 습득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운명처럼 저한테 신문지 한 명이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직 공무원 세무직 내년 330명 채용, 이 기사가 저한테는 광채로 보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무원밖에 없구나. 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지난달에 수험생활 진짜 반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 수험생활에 진짜 뭐 부족한 게 절실함이었다는 게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이걸 아니면 안 된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좀 반성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됐어요. 아버지, 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반성을 이제 좀 털어놓는데, 제가 그동안 수험생활 때 좀 절실함이 부족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대로 정신무장하고 한 번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무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 달라 해서 아버지 승인을 받고 요량진이 아닌 여수에서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수험생활을 이제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수험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 공부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제 노량진과의 그런 수험생활은 180도 달라진 그 부모님과 여수 집에서 수험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뭐 노량진에서는 나 혼자밖에 안 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때, 자고 싶은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수에서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십니다. 그럼 저도 그에 맞게 일어나서 이제 독서실 가고 이제 밤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이제 조카들이 놀러 오는데 조카들이 이제 용돈 달라고 붙이니까 제가 그거 이제 피해서라도 이제 도서관 가게 되고, 그런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좀 서포트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미안해서라도 더 공부를 좀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2년 제가 국가직 세무직에 제 필기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되기, 이제 필기시험 보고 나서도 제가 그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5월달이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알바 신고, 신고 도우미 알바 신고를 받거든요. 아, 내가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공무원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공무원 없는데, 그나마 세무직 공무원 되고 싶었으니까 세무서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만약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좀 미안으로 삼자, 그 생각으로도 제가 서울에 잠깐 갔었어요. 그만큼 제가 좀 그때 좀 많이 절박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필기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공무원 면접은 8달이만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2012년에. 이게 기가 왜 떨어졌냐면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OMR 카드를 답안 틀려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에 홀렸는지, 면접 시험 때는 자기기술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게 뭐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일 중요시하는 공직관은 이런 질문을 자기 에피소드를 맞게 써요. 그래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면접관이랑 이제 면접 질문이 이어받는 건데, 그날따라 제가 쓰다가 글씨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이거 좀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새로 바꿔 써야겠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바꿔 써야겠다. 그 생각으로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진짜 제가 뭐에 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바꿔 쓰다가 세 문제 중 문제를 다 못 채우고, 두 문제만 채우고 한 문제는 못 채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답안지를 제출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좀 약간 좀 체면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한 면접관한테 가게 됐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그걸 이제 캐치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질문이, 자네는 이거 자기기술서를 다 못 채우는데 뭔 이유라도 있는가? 저는, 제가 무리하게 진짜 면접관님들 보기 쉽게 이제 글씨를 무리하게 좀 바꿔 쓰다가 분량을 잘 못 채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좀 질문이 좀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네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공직관은 무엇인가? 청렴입니다. 그럼 청렴이 한자로 뭐가 어떻게 되는가? 무슨 첨에 무슨 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이제 질문 패턴이 있는데,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청렴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인가 상대적인 기준인가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많이 이제 면접 때도 제가 스터디라든가 많이 나름대로 여유 가지고 면접 저장으로서 여유 가지고 많이 면접 스터디를 했지만은 그 질문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짧은 순간에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무직 자체가 이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직렬 대비해서는 이제 상대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면접관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자네가 절대적인 기준일 거라 대답할 걸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는데, 자네는 상대적이랬단 말이지. 알았네.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날 떨어뜨리려 하냐? 이제 진짜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자네가 청렴과 관련해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근데 저는 그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제 세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인물이 조금 두각받는 인물이 이제 조선시대 오리래간 이원익입니다. 대동법을 창시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언급하면서, 저는 양반의 권위임에도, 자리에 있음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 마인드로 이제 그런 대동법이라는 훌륭한 조세 제도를 만든 이원익 대감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제 면접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원익 대감이 선조, 광해군, 인조 3대 걸쳐서 영의정을 30년 한 그 이원익 대감 말하는 거 맞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이원익 대감 하면은 대동부 이것만 말했는데,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다가 이제 면접관이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간 게,
그래, 좋네. 그럼 이현희 대관이 선조시대에 영의정으로서 제 위정자로서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책임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제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보였죠. 난 탈락이구나. 저는 이제 면접 스터디 하면서 제 주변에 그랬어요. 면접관이 첫 세 질문에 어떻게 질문한 첫 세 질문에 당신의 합격과가 탈락이 좌우된다. 저는 그런 그런 소리가 다 있냐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을 지어대서 답변하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 제가 어떻게 말했니 그때는 제 기억은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을 했는지 저는 제 기억이 안 나요. 대신 그 첫 몇 개 질문이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 저는 면접을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도 이원익이라는 대감을 그냥 그렇게 겉으로만 좀 배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면접을 떨어질 때 결국은 이제 면접은 이제 떨어졌죠. 이제 2012년 이제 9월 27일 날 아직도 그 날짜를 잊지 못하는데 그때가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게 된 이유가 너가 면접에서 이제 떨어질 정도면은 너는 이제 공무원이랑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자신감이 진짜 없었어요. 이걸 재수할 용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들이랑 말할 때 제가 입을 파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말할 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면접 징크스, 떨어진 탈락 징크스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이제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2번 갔다 오는 꿈을 이제 악몽으로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면접을 떨어진 꿈을 아직도 꾸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만약 이제 소개팅 같이 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서로 모르는 남녀끼리 대화하다가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면접 탈락에 대한 그런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아직도 그렇게 면접 탈락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정도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좀 약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봤어요. 그럼 네가 뭐 할 거냐, 공무원 아니고 네가 뭐 할 거냐 생각해 봤는데 제가 공장에서라든가 그런 뭐 다른 거에서라든가 해보려 해도 제가 이제 30대 그때가 이제 제가 2012년도였으니까 32인데 새롭게 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다시 떨어져도 난 공무원밖에 할 거 없다 이 생각으로 제가 이제 서울 이모집으로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반대하실 게 뻔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고 괴롭지만은 다시 공무원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모집으로 가출하게 됐는데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몰래 조금 약간 생활비를 수험생활 할 수 있게끔 이제 용돈을 보태주셨지만은 이제 아버지도 이제 결국 나중에 조금씩 이제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더 플랜과 철칙을 세우면서 공부를 해서 2013년도에는 이제 국가직 세무직과 지방직 세무직 동시 합격이라는 그런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험생활 플랜이라든가 좀 그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선은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량진에 계신 분은 내가 노량진에 계속 공부하는 게 맞나? 지방에서 혹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장 끊었는데 혼자서 뭐 6개월치 3개월을 할인 혜택 받고 끊었다. 근데 혼자 헬스장 꾸준히 가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당히 좀 며칠 가다가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노량진에서 혼자 공부하면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같이 이제 수험생을 하는 게 저는 그런 타입이 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제가 뭐 제 수험생활 노하우 언급하면서 축구 얘기를 많이 언급할 것 같은데 축구를 비유하자면 좀 그런 거예요. 자기 반의 전략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게 2002년 스팅크 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수비 시스템이 퍼펙이 돼서였는데
히딩크는 우리나라 축구 보고 우리나라는 포백이 안 된다, 3백으로 해야 된다, 과감하게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조건 공무원 생활을 한다기보다 조금 공무원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공무원 선택함에 있어서 강사라든가 교재라든가 저는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뭐 추천 강사라든가 이런 걸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의 흐름인데, 공부는 언제까지 기본서로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축구로 할 때 축구가 이제 월드컵 시즌 앞두고 초창기에는 선수들 체력 증진을 하고, 두 번째는 각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패스라든가 이제 뭐 훈련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월드컵 앞두고 이제 모의 평가전인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월드컵을 대비하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 수험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활 내내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면은 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는 기본서를 다독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안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뭐 기출문제라든가 이제 기본서가 중심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서브노트, 요약된 걸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바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앞두고서는 저는 모의고사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보는 거. 왜냐면은 모의고사라는 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부 흐름이라는 건 그렇게 무조건 기본서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문제풀이 단계 넘어가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실전 단계 넘어가고, 이런 흐름을 자기가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출지 자기만의 그 선택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의고사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자기가 실수를 해서 뭐 땡겨 쓰거나 뭐 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걸 실수를 통해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떨어진 건 맞아요. 자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모의고사를 많이 보라는 게 제 추천 방향입니다. 모의고사 시험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회계학 5과목이 있는데, 어느 순서로 풀지, 어느 과목을 어떤 순서로 풀지가 저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볼 거냐, 아니다, 나는 머리가 지금 맨정신이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영어를 먼저 볼 것이냐, 이런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많이 받는 것,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그런 시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한국사라든가 법이라든가 보면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딱딱 보자마자 이건 답이 나오고 시간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시험 과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국어라든가 영어는 이제 지문이 길고 소문되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저는 한국사, 세법, 어떻게 풀었더라? 영어는 맨 마지막에 풀었고, 과목마다 시험 볼 때 투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사 5분, 세법 10분, 회계학 15분,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시험을 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킹인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막 마킹을 해요. 마킹하기 전에 시험지에다 답을 적고, 이것을 습득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마킹을 해도 이게 마킹하는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라든가 버릇이 이제 확립이 안 되면은 사람이 100%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5문제 단위로 마킹을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헷갈릴 우려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 급하더라도 10개를 외워서 한 번에 쫙 이렇게 하지 않고 차분차분, 좀 시간 촉이더라도 5문제씩 따근따근 외우고 싶게. 그리고 시험지 풀 때마다 저는
1, 2, 3, 4회 체크를 안 하고 번호를 크게 썼어요. 왜냐하면 시험 풀다 보면은 이 체크가 나중에 급할 때는 자기가 몇 번에 체크했는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비 답안 몇 번 중에 답인 것 같다 체크해놓고 그 중에 찍던지, 이런 자기만의 시험 푸는 노하우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 노하우는 짧게 그 정도인데, 뭐 개별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고 또 생각난 거 있으면 제가 또 다음 촬영 통해서라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저는 수험생활 제일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절실함. 단순하게 공무원을 해볼까? 다른 사람 하니까 공무원이 좀 인기가 많으니까 해볼까라는 이런 마인드로는 저는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험생활 하신 분들은 왜 내가 공무원 돼야 되는지 한번 그 절실함을 한번 느끼면서 수험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2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년차 하면서 진짜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이제 무한도전의 처진 달팽이 말하는 대로 이제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 번도 미친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은. 이 소절인데, 이 소절 한번 몇 번 배우면서 한번 자기가 공무원을 생활을 어떻게 절실하게 했나, 자기가 공무원 소원 생활이 얼마인데 그 중에 자기는 얼마나 절박하게 했나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실함과 절박함 외에 하나 필요한 게 가족과 이제 친구의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소원 생활한다고 너무 사이로부터 너무 자신을 이제 도외시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 이제 스스로 외롭게 생활하다 보면은 오히려 소음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점점 더 자신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음 생활하는 건 약간 좀 부모님한테 약간 좀 뭐 돈 생활비 받는 거라든가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하죠. 부모님과 소통 꾸준하게 하고, 지금 제가 소음 생활 있어도 친구들 연락 오면은 뭐 가끔씩 뭐 얼굴 이렇게 비치고 결혼식은 꾸준히 참석하고, 저도 이제 소음 생활 길어지니까 결혼식 못 가게 된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하면 결혼식 못 가게 되니까 그 친구랑 좀 연락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과오를 좀 끼우치지 않도록 주변의 서포트, 친구들과 가족의 서포트를 가지고 응원을 받으면서 수험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런 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좀 수험 생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밀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되고자 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내 수험 생활은 이랬다, 이제 라떼족 같이 좀 느껴지는데, 우선은 좀 전에 축구로 비유하자면 저도 이제 40이라 제 인생의 전반전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 저의 인생의 후반전까지 갈지 연장전까지 갈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좀 전반전을 조금 마무리한 타이밍에서 이 영상이 제 자신을 위한, 나중에 언젠가 제가 좀 더 힘들었을 때 저를 좀 더 북돋아주기 위한 타임캡슐이 되기 위한 마음에서 좀 촬영을 했고요. 이 인기가 좋으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찍고, 반응이 없으면은 아마 좀 제가 인사드릴 기회는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